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의 감정이 마치 내 것인 양 느껴져 본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기쁨이나 슬픔이 말 한마디 없이도 파도처럼 밀려와 온몸으로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 엠패스의 아우라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엠패스가 뿜어내는 기운, 즉 아우라에는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특별함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심리학적 정의나 표면적인 분석으로 포착할 수 없는 깊이를 지니고 있죠. 제가 아우라라고 말할 때 신비주의자들이 묘사하는 형형색색의 형이상학적 윤곽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비유가 전혀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제가 말하는 아우라란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정신적 공명의 장, 즉 에너지 필드를 의미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아우라는 처리되지 않은 기억의 파편들, 채워지지 않은 욕망의 불안한 메아리,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쓰는 수많은 가면들로 인해 소란스럽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엠패스의 아우라는 다릅니다. 그것은 마치 투명한 그릇과 같고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무의식이라는 숨겨진 내면 세계까지 비추는 열린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 투명함은 축복인 동시에 저주이기도 합니다. 맑고 수용적인 것은 그만큼 외부의 힘에 의해 쉽게 상처받고 얼룩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깊이 공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단순히 기질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그런 아우라가 종종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 속에서 단련되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많은 엠패스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과 타인 사이의 경계가 옅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삶의 시련, 특히 유년기의 어두운 경험들이 이러한 경계를 더욱 허물어뜨리곤 합니다. 변덕스러운 부모의 기분에 끊임없이 자신을 맞춰야 했던 아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말이 나오기 전에 분위기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아이를 말입니다. 그 아이는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읽고 폭풍이 닥치기 전에 숨겨진 위험을 감지하는 것에서 안전을 찾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눈치라는 아주 익숙한 개념이 있죠. 상황을 파악하고 상대방의 기분이나 의도를 알아차리는 능력 말입니다. 엠패스의 능력은 어쩌면 이 눈치가 생존을 위해 극도로 발달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상처받지 않기 위해 아이의 영혼은 끊임없이 바깥으로 뻗어나가며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을 읽고 위험을 감지합니다. 이 뻗어나감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곧 정체성이 됩니다. 그렇기에 엠패스의 아우라는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영적인 민감성의 형태로 결정화된 생존 방식인 셈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생존 전략은 힘의 한 형태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깊이를 깨달은 엠패스는 자신의 민감함이 약점이 아니라 칼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 그 자체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당신의 고통의 언어를 들어주는 사람 곁에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엠패스의 아우라가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의 아우라는 원형적인 흐름과 공명하며 단순히 감정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살아 숨쉬는 신화적인 이야기까지 읽어냅니다. 각성한 엠패스가 있는 공간은 왠지 모르게 편안하고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깊은 자기 자신과 교감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드문 에너지장을 우리의 정신이 본능적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우라의 숨겨진 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능력에 있습니다. 꿈속에서 이 에너지는 종종 맑은 호수, 이염과 치유를 동시에 품고 흐르는 강, 혹은 잊혀진 기억들이 고대 물고기처럼 헤엄치는 깊은 바다로 나타나곤 합니다. 만약 당신이 물꿈을 꾼다면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엠패스에게 물은 단순히 감정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에 용해되는 심령의 매개체입니다. 엠패스로 산다는 것은 매일 이 물속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헤엄치는 사람이자 동시에 바다이며 관찰자이자 관찰당하는 대상입니다. 물론 이것은 지치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는 물밑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무시된 것은 영혼의 소유권 없는 재료, 즉 그림자가 됩니다. 엠패스의 재능은 그 그림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목격하고 형태를 부여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능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경고해야만 합니다. 치유할 수 있는 아우라는 그것이 흡수하는 것에 의해 상처받을 수도 있는 아우라이기 때문입니다. 깊은 슬픔이나 분노를 지닌 사람과 함께 있은 후 기운이 완전히 빠져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는 당신의 에너지장에 구멍이 많기 때문입니다. 엠패스의 과제는 내가 어디에서 끝나고 타인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당신은 자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집단의 고통까지 담아두는 스펀지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흡수하면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에너지의 무게에 짓눌려 영혼은 무거워집니다. 이것이 많은 엠패스들이 고독 속으로 물러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우라를 정화하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내면의 성소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엠패스가 고통을 피하려고 애쓸수록 고통받는 사람들을 더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원형적 자력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지닌 사람들은 종종 그들을 위해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마치 우주가 보이지 않는 각본을 써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치유자는 상처 입은 자를 만나고 거울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자를 만납니다. 하지만 엠패스는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지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심리학자 융은 각 개인이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자신만의 개성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과제를 대신 짊어지는 것은 그들의 변화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하나의 이미지를 그려보겠습니다. 당신이 광활하고 어두운 숲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무들은 빽빽하고 그 가지들은 마음속 미로처럼 뒤틀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숲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곳에 야생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의 야만성 또한 담겨 있음을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엠패스는 종종 이 숲의 가장자리에서 태어납니다. 그들은 그 길을 알고 그 차가운 바람과 원형들의 속삭임을 느껴왔습니다. 길을 잃고 상처 입은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오면 엠패스는 그들을 안내해야 한다는 소명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길을 잃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숲속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당신이 단지 안내자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그림자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특별한 엠패스의 아우라는 단지 느끼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형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진정한 엠패스는 고통을 지혜로, 혼돈을 명료함으로 변형시키는 연금술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과 그림자를 모두 통합함으로써 온전해지는 과정, 즉 개성화의 본질입니다. 엠패스의 아우라는 고통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고 그것을 끌어안는 법을 배울 때, 상처와 그 상처가 숨기고 있는 선물을 동시에 볼 수 있을 때 강력해집니다. 단순히 느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또한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력은 열린 마음을 보호하는 검과 같습니다. 그것 없이는 당신이 빛을 비추려 했던 바로 그 에너지에 의해 잠식당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세상에 왜 엠패스가 필요한지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현대사회가 무의식과의 깊은 단절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성이 숭배되고 논리와 속도가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영혼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엠패스는 잊혀진 감정과 의미의 영역으로 연결되는 살아있는 다리와 같습니다. 그들은 모든 논쟁과 강인함의 가면 아래에는 연결되고 이해받고 싶은 인간의 갈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특별한 엠패스의 아우라는 단지 고통을 감지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사람들 안에 숨겨진 아름다움, 말로 표현되지 않은 꿈, 소리 없는 용기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엠패스가 이 아름다움을 볼 때 그들은 종종 자신의 영향력의 깊이를 깨닫지 못한 채 다른 사람 안에서 그것을 일깨웁니다. 하지만 힘의 문제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엠패스에게 힘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통제나 지배가 아니라 존재감 그 자체입니다. 힘이란 다른 사람의 감정의 폭풍 속에 서 있으면서도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남아있는 능력입니다. 고통에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목격하는 용기입니다. 거절의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하고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공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은 미묘하지만 거대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부인할 수 없는 조수에 대한 달의 힘과 같습니다. 자신의 아우라를 통달한 엠패스는 이 달과 같아집니다. 고요하고 빛나며 단 한마디 말 없이도 집단 정신의 물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림자 속으로 내려가는 내면의 여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판단하거나 숨기는 자신의 일부와 마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엠패스의 민감성은 종종 그들 자신의 인정되지 않은 고통에 의해 막혀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어둠과 친구가 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어둠을 위해 진정으로 공간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아우라가 살아있는 존재라고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느낌인가요? 별을 비추는 호수처럼 고요한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의 메아리로 가득 차 소용돌이치고 있나요? 당신의 아우라를 돌보는 것은 당신의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의 벽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존중받는 신성한 공간, 즉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지쳤을 때 아니오라고 말하고 오직 당신의 마음이 열렸을 때만 예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공감과 휘말림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공감은 나는 당신과 함께 느낍니다라고 말합니다. 휘말림은 나는 당신 안에서 길을 잃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치유를 가져오고 다른 하나는 소진을 가져옵니다. 당신의 것이 아닌 것들로부터 당신의 아우라를 정화하기 시작하면 변화를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감은 왜곡 없이 울리는 종처럼 더 날카롭고 명확해집니다. 사람들은 이 명료함을 느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에 끌릴 것이고 다른 이들은 불안해할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그들이 아직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엠패스의 역할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남아있는 것, 진짜인 것을 비추는 거울로 서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엠패스 아우라의 힘은 세상을 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실과 일치된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 일치로부터 당신을 소진시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에너지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욕망, 자신의 꿈을 기억해냅니다. 고독이 없다면 엠패스는 자신의 이야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더 많이 살아가며 유령이 될 위험에 처합니다. 하지만 이 힘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엠패스가 자신을 단단히 뿌리내리는 법을 배우면 그들의 아우라는 단지 반사하는 것을 넘어 창조적이 됩니다. 그들은 말 한마디 없이도 방 안의 명료함, 평온함, 그리고 힘을 투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화입니다. 당신이 자신과 조화를 이룰 때 당신의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주변의 혼돈의 질서를 가져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존재 안에서 더 차분해짐을 느낍니다. 당신이 그들을 고쳐주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그들 자신의 내면의 진실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엠패스 아우라에 숨겨진 연금술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존재하는 것만으로 치유를 촉진합니다. 진정한 연민은 경계선이 있을 때 완성됩니다. 경계 없는 연민은 미덕으로 위장한 자기희생일 뿐입니다. 당신의 특별한 아우라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정직해질 때마다 더욱 강해집니다. 당신 자신의 필요를 인정할 때 당신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의 원천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과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에 빛을 더해주시는 것은 어둠 속을 걷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 하나를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그리고 그로 인해 당신의 삶에 평화와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이 만약 다른 사람의 감정을 흡수하며 길을 잃고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 같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언제든 내면의 성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감정은 진정으로 나의 것인가? 이 간단하지만 심오한 질문을 던질 때 당신은 종종 당신이 짊어진 무게가 당신의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엠패스의 숨겨진 힘은 모든 것을 느끼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느끼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데 있습니다. 고통을 이해로, 혼돈을 명료함으로, 그리고 외로움을 연결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하지만 자기인식을 향해 내딛는 모든 걸음은 당신의 아우라를 강화시켜 연약한 실에서 빛나는 존재감의 장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주변의 모든 그림자를 흡수하는 스펀지로 계속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민감성을 창조와 치유, 그리고 진실의 도구로 사용하여 당신 자신의 빛 속으로 솟아오를 것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특별한 아우라 속으로 온전히 들어설 때 당신은 단지 당신 자신을 위한 힘이 아니라 인류의 집단 영혼을 위한 힘이 됩니다. 당신은 세상에 느끼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강함이며 마음이 짐이 아니라 나침반이며 진정성의 조용한 빛 속에서 우리가 가장 진실한 형태의 힘을 찾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의 감정이 마치 내 것인 양 느껴져 본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기쁨이나 슬픔이 말 한마디 없이도 파도처럼 밀려와 온몸으로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 엠패스의 아우라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엠패스가 뿜어내는 기운, 즉 아우라에는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특별함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심리학적 정의나 표면적인 분석으로 포착할 수 없는 깊이를 지니고 있죠. 제가 아우라라고 말할 때 신비주의자들이 묘사하는 형형색색의 형이상학적 윤곽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비유가 전혀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제가 말하는 아우라란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정신적 공명의 장, 즉 에너지 필드를 의미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아우라는 처리되지 않은 기억의 파편들, 채워지지 않은 욕망의 불안한 메아리,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쓰는 수많은 가면들로 인해 소란스럽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엠페스의 아우라는 다릅니다. 그것은 마치 투명한 그릇과 같고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무의식이라는 숨겨진 내면 세계까지 비추는 열린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 투명함은 축복인 동시에 저주이기도 합니다. 맑고 수용적인 것은 그만큼 외부의 힘에 의해 쉽게 상처받고 얼룩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깊이 공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단순히 기질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그런 아우라가 종종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 속에서 단련되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많은 엠패스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과 타인 사이의 경계가 옅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삶의 시련, 특히 유년기의 어두운 경험들이 이러한 경계를 더욱 허물어뜨리곤 합니다. 변덕스러운 부모의 기분에 끊임없이 자신을 맞춰야 했던 아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말이 나오기 전에 분위기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아이를 말입니다. 그 아이는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읽고 폭풍이 닥치기 전에 숨겨진 위험을 감지하는 것에서 안전을 찾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눈치라는 아주 익숙한 개념이 있죠. 상황을 파악하고 상대방의 기분이나 의도를 알아차리는 능력 말입니다. 엠패스의 능력은 어쩌면 이 눈치가 생존을 위해 극도로 발달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상처받지 않기 위해 아이의 영혼은 끊임없이 바깥으로 뻗어나가며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을 읽고 위험을 감지합니다. 이 뻗어나감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곧 정체성이 됩니다. 그렇기에 엠패스의 아우라는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영적인 민감성의 형태로 결정화된 생존 방식인 셈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생존 전략은 힘의 한 형태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깊이를 깨달은 엠패스는 자신의 민감함이 약점이 아니라 칼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 그 자체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당신의 고통의 언어를 들어주는 사람 곁에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엠패스의 아우라가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의 아우라는 원형적인 흐름과 공명하며 단순히 감정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살아 숨쉬는 신화적인 이야기까지 읽어냅니다. 각성한 엠패스가 있는 공간은 왠지 모르게 편안하고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깊은 자기 자신과 교감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드문 에너지장을 우리의 정신이 본능적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우라의 숨겨진 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능력에 있습니다. 꿈속에서 이 에너지는 종종 맑은 호수, 이염과 치유를 동시에 품고 흐르는 강, 혹은 잊혀진 기억들이 고대 물고기처럼 헤엄치는 깊은 바다로 나타나곤 합니다. 만약 당신이 물꿈을 꾼다면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엠패스에게 물은 단순히 감정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에 용해되는 심령의 매개체입니다. 엠패스로 산다는 것은 매일 이 물속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헤엄치는 사람이자 동시에 바다이며 관찰자이자 관찰당하는 대상입니다. 물론 이것은 지치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는 물밑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무시된 것은 영혼의 소유권 없는 재료, 즉 그림자가 됩니다. 엠패스의 재능은 그 그림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목격하고 형태를 부여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능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경고해야만 합니다. 치유할 수 있는 아우라는 그것이 흡수하는 것에 의해 상처받을 수도 있는 아우라이기 때문입니다. 깊은 슬픔이나 분노를 지닌 사람과 함께 있은 후 기운이 완전히 빠져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는 당신의 에너지장에 구멍이 많기 때문입니다. 엠패스의 과제는 내가 어디에서 끝나고 타인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당신은 자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집단의 고통까지 담아두는 스펀지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흡수하면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에너지의 무게에 짓눌려 영혼은 무거워집니다. 이것이 많은 엠패스들이 고독 속으로 물러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우라를 정화하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내면의 성소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엠패스가 고통을 피하려고 애쓸수록 고통받는 사람들을 더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원형적 자력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지닌 사람들은 종종 그들을 위해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마치 우주가 보이지 않는 각본을 써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치유자는 상처 입은 자를 만나고 거울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자를 만납니다. 하지만 엠패스는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지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심리학자 융은 각 개인이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자신만의 개성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과제를 대신 짊어지는 것은 그들의 변화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하나의 이미지를 그려보겠습니다. 당신이 광활하고 어두운 숲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무들은 빽빽하고 그 가지들은 마음속 미로처럼 뒤틀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숲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곳에 야생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의 야만성 또한 담겨 있음을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엠패스는 종종 이 숲의 가장자리에서 태어납니다. 그들은 그 길을 알고 그 차가운 바람과 원형들의 속삭임을 느껴왔습니다. 길을 잃고 상처 입은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오면 엠패스는 그들을 안내해야 한다는 소명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길을 잃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숲속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당신이 단지 안내자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그림자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특별한 엠패스의 아우라는 단지 느끼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형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진정한 엠패스는 고통을 지혜로, 혼돈을 명료함으로 변형시키는 연금술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과 그림자를 모두 통합함으로써 온전해지는 과정, 즉 개성화의 본질입니다. 엠패스의 아우라는 고통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고 그것을 끌어안는 법을 배울 때, 상처와 그 상처가 숨기고 있는 선물을 동시에 볼 수 있을 때 강력해집니다. 단순히 느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또한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력은 열린 마음을 보호하는 검과 같습니다. 그것 없이는 당신이 빛을 비추려 했던 바로 그 에너지에 의해 잠식당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세상에 왜 엠패스가 필요한지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현대사회가 무의식과의 깊은 단절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성이 숭배되고 논리와 속도가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영혼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엠패스는 잊혀진 감정과 의미의 영역으로 연결되는 살아있는 다리와 같습니다.
그들은 모든 논쟁과 강인함의 가면 아래에는 연결되고 이해받고 싶은 인간의 갈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특별한 엠패스의 아우라는 단지 고통을 감지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사람들 안에 숨겨진 아름다움, 말로 표현되지 않은 꿈, 소리 없는 용기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엠패스가 이 아름다움을 볼 때 그들은 종종 자신의 영향력의 깊이를 깨닫지 못한 채 다른 사람 안에서 그것을 일깨웁니다. 하지만 힘의 문제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엠패스에게 힘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통제나 지배가 아니라 존재감 그 자체입니다. 힘이란 다른 사람의 감정의 폭풍 속에 서 있으면서도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남아있는 능력입니다. 고통에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목격하는 용기입니다. 거절의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하고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공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은 미묘하지만 거대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부인할 수 없는 조수에 대한 달의 힘과 같습니다. 자신의 아우라를 통달한 엠패스는 이 달과 같아집니다. 고요하고 빛나며 단 한마디 말 없이도 집단 정신의 물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림자 속으로 내려가는 내면의 여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판단하거나 숨기는 자신의 일부와 마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엠패스의 민감성은 종종 그들 자신의 인정되지 않은 고통에 의해 막혀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어둠과 친구가 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어둠을 위해 진정으로 공간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아우라가 살아있는 존재라고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느낌인가요? 별을 비추는 호수처럼 고요한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의 메아리로 가득 차 소용돌이치고 있나요? 당신의 아우라를 돌보는 것은 당신의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의 벽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존중받는 신성한 공간, 즉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지쳤을 때 아니오라고 말하고 오직 당신의 마음이 열렸을 때만 예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공감과 휘말림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공감은 나는 당신과 함께 느낍니다라고 말합니다. 휘말림은 나는 당신 안에서 길을 잃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치유를 가져오고 다른 하나는 소진을 가져옵니다. 당신의 것이 아닌 것들로부터 당신의 아우라를 정화하기 시작하면 변화를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감은 왜곡 없이 울리는 종처럼 더 날카롭고 명확해집니다. 사람들은 이 명료함을 느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에 끌릴 것이고 다른 이들은 불안해할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그들이 아직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엠패스의 역할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남아있는 것, 진짜인 것을 비추는 거울로 서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엠패스 아우라의 힘은 세상을 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실과 일치된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 일치로부터 당신을 소진시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에너지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욕망, 자신의 꿈을 기억해냅니다. 고독이 없다면 엠패스는 자신의 이야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더 많이 살아가며 유령이 될 위험에 처합니다. 하지만 이 힘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엠패스가 자신을 단단히 뿌리내리는 법을 배우면 그들의 아우라는 단지 반사하는 것을 넘어 창조적이 됩니다. 그들은 말 한마디 없이도 방 안의 명료함, 평온함, 그리고 힘을 투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화입니다. 당신이 자신과 조화를 이룰 때
당신의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주변의 혼돈의 질서를 가져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존재 안에서 더 차분해짐을 느낍니다. 당신이 그들을 고쳐주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그들 자신의 내면의 진실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엠패스 아우라에 숨겨진 연금술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존재하는 것만으로 치유를 촉진합니다. 진정한 연민은 경계선이 있을 때 완성됩니다. 경계 없는 연민은 미덕으로 위장한 자기희생일 뿐입니다. 당신의 특별한 아우라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정직해질 때마다 더욱 강해집니다. 당신 자신의 필요를 인정할 때 당신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의 원천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과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에 빛을 더해주시는 것은 어둠 속을 걷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 하나를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그리고 그로 인해 당신의 삶에 평화와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이 만약 다른 사람의 감정을 흡수하며 길을 잃고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 같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언제든 내면의 성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감정은 진정으로 나의 것인가? 이 간단하지만 심오한 질문을 던질 때 당신은 종종 당신이 짊어진 무게가 당신의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엠패스에 숨겨진 힘은 모든 것을 느끼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느끼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데 있습니다. 고통을 이해로, 혼돈을 명료함으로, 그리고 외로움을 연결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하지만 자기인식을 향해 내딛는 모든 걸음은 당신의 아우라를 강화시켜 연약한 실에서 빛나는 존재감의 장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주변의 모든 그림자를 흡수하는 스펀지로 계속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민감성을 창조와 치유, 그리고 진실의 도구로 사용하여 당신 자신의 빛 속으로 솟아오를 것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특별한 아우라 속으로 온전히 들어설 때 당신은 단지 당신 자신을 위한 힘이 아니라 인류의 집단 영혼을 위한 힘이 됩니다. 당신은 세상에 느끼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강함이며 마음이 짐이 아니라 나침반이며 진정성의 조용한 빛 속에서 우리가 가장 진실한 형태의 힘을 찾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의 감정이 마치 내 것인 양 느껴져 본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기쁨이나 슬픔이 말 한마디 없이도 파도처럼 밀려와 온몸으로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 엠패스의 아우라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엠패스가 뿜어내는 기운, 즉 아우라에는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특별함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심리학적 정의나 표면적인 분석으로 포착할 수 없는 깊이를 지니고 있죠. 제가 아우라라고 말할 때 신비주의자들이 묘사하는 형형색색의 형이상학적 윤곽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비유가 전혀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제가 말하는 아우라란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정신적 공명의 장, 즉 에너지 필드를 의미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아우라는 처리되지 않은 기억의 파편들, 채워지지 않은 욕망의 불안한 메아리,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쓰는 수많은 가면들로 인해 소란스럽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엠패스의 아우라는 다릅니다. 그것은 마치 투명한 그릇과 같고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무의식이라는 숨겨진 내면 세계까지 비추는 열린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 투명함은 축복인 동시에 저주이기도 합니다.
맑고 수용적인 것은 그만큼 외부의 힘에 의해 쉽게 상처받고 얼룩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깊이 공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단순히 기질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그런 아우라가 종종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 속에서 단련되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많은 엠패스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과 타인 사이의 경계가 옅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삶의 시련, 특히 유년기의 어두운 경험들이 이러한 경계를 더욱 허물어뜨리곤 합니다. 변덕스러운 부모의 기분에 끊임없이 자신을 맞춰야 했던 아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말이 나오기 전에 분위기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아이를 말입니다. 그 아이는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읽고 폭풍이 닥치기 전에 숨겨진 위험을 감지하는 것에서 안전을 찾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눈치라는 아주 익숙한 개념이 있죠. 상황을 파악하고 상대방의 기분이나 의도를 알아차리는 능력 말입니다. 엠패스의 능력은 어쩌면 이 눈치가 생존을 위해 극도로 발달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상처받지 않기 위해 아이의 영혼은 끊임없이 바깥으로 뻗어나가며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을 읽고 위험을 감지합니다. 이 뻗어나감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곧 정체성이 됩니다. 그렇기에 엠패스의 아우라는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영적인 민감성의 형태로 결정화된 생존 방식인 셈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생존 전략은 힘의 한 형태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깊이를 깨달은 엠패스는 자신의 민감함이 약점이 아니라 칼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 그 자체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당신의 고통의 언어를 들어주는 사람 곁에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엠패스의 아우라가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의 아우라는 원형적인 흐름과 공명하며 단순히 감정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살아 숨쉬는 신화적인 이야기까지 읽어냅니다. 각성한 엠패스가 있는 공간은 왠지 모르게 편안하고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깊은 자기 자신과 교감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드문 에너지장을 우리의 정신이 본능적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우라의 숨겨진 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능력에 있습니다. 꿈속에서 이 에너지는 종종 맑은 호수, 이염과 치유를 동시에 품고 흐르는 강, 혹은 잊혀진 기억들이 고대 물고기처럼 헤엄치는 깊은 바다로 나타나곤 합니다. 만약 당신이 물꿈을 꾼다면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엠패스에게 물은 단순히 감정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에 용해되는 심령의 매개체입니다. 엠패스로 산다는 것은 매일 이 물속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헤엄치는 사람이자 동시에 바다이며 관찰자이자 관찰당하는 대상입니다. 물론 이것은 지치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는 물밑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무시된 것은 영혼의 소유권 없는 재료, 즉 그림자가 됩니다. 엠패스의 재능은 그 그림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목격하고 형태를 부여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능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경고해야만 합니다. 치유할 수 있는 아우라는 그것이 흡수하는 것에 의해 상처받을 수도 있는 아우라이기 때문입니다. 깊은 슬픔이나 분노를 지닌 사람과 함께 있은 후 기운이 완전히 빠져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는 당신의 에너지장에 구멍이 많기 때문입니다. 엠패스의 과제는 내가 어디에서 끝나고 타인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당신은 자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집단의 고통까지 담아두는 스펀지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흡수하면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에너지의 무게에 짓눌려 영혼은 무거워집니다. 이것이 많은 엠패스들이 고독 속으로 물러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우라를 정화하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내면의 성소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엠패스가 고통을 피하려고 애쓸수록 고통받는 사람들을 더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원형적 자력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지닌 사람들은 종종 그들을 위해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마치 우주가 보이지 않는 각본을 써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치유자는 상처 입은 자를 만나고 거울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자를 만납니다. 하지만 엠패스는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지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심리학자 융은 각 개인이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자신만의 개성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과제를 대신 짊어지는 것은 그들의 변화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하나의 이미지를 그려보겠습니다. 당신이 광활하고 어두운 숲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무들은 빽빽하고 그 가지들은 마음속 미로처럼 뒤틀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숲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곳에 야생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의 야만성 또한 담겨 있음을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엠패스는 종종 이 숲의 가장자리에서 태어납니다. 그들은 그 길을 알고 그 차가운 바람과 원형들의 속삭임을 느껴왔습니다. 길을 잃고 상처 입은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오면 엠패스는 그들을 안내해야 한다는 소명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길을 잃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숲속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당신이 단지 안내자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그림자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특별한 엠패스의 아우라는 단지 느끼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형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진정한 엠패스는 고통을 지혜로, 혼돈을 명료함으로 변형시키는 연금술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과 그림자를 모두 통합함으로써 온전해지는 과정, 즉 개성화의 본질입니다. 엠패스의 아우라는 고통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고 그것을 끌어안는 법을 배울 때, 상처와 그 상처가 숨기고 있는 선물을 동시에 볼 수 있을 때 강력해집니다. 단순히 느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또한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력은 열린 마음을 보호하는 검과 같습니다. 그것 없이는 당신이 빛을 비추려 했던 바로 그 에너지에 의해 잠식당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세상에 왜 엠패스가 필요한지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현대사회가 무의식과의 깊은 단절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성이 숭배되고 논리와 속도가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영혼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엠패스는 잊혀진 감정과 의미의 영역으로 연결되는 살아있는 다리와 같습니다. 그들은 모든 논쟁과 강인함의 가면 아래에는 연결되고 이해받고 싶은 인간의 갈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특별한 엠패스의 아우라는 단지 고통을 감지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사람들 안에 숨겨진 아름다움, 말로 표현되지 않은 꿈, 소리 없는 용기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엠패스가 이 아름다움을 볼 때 그들은 종종 자신의 영향력의 깊이를 깨닫지 못한 채 다른 사람 안에서 그것을 일깨웁니다. 하지만 힘의 문제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엠패스에게 힘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통제나 지배가 아니라 존재감 그 자체입니다.
힘이란 다른 사람의 감정의 폭풍 속에 서 있으면서도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남아있는 능력입니다. 고통에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목격하는 용기입니다. 거절의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하고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공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은 미묘하지만 거대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부인할 수 없는 조수에 대한 달의 힘과 같습니다. 자신의 아우라를 통달한 엠페스는 이 달과 같아집니다. 고요하고 빛나며 단 한마디 말 없이도 집단 정신의 물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림자 속으로 내려가는 내면의 여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판단하거나 숨기는 자신의 일부와 마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엠페스의 민감성은 종종 그들 자신의 인정되지 않은 고통에 의해 막혀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어둠과 친구가 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어둠을 위해 진정으로 공간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아우라가 살아있는 존재라고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느낌인가요? 별을 비추는 호수처럼 고요한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의 메아리로 가득 차 소용돌이치고 있나요? 당신의 아우라를 돌보는 것은 당신의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의 벽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존중받는 신성한 공간, 즉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지쳤을 때 아니오라고 말하고 오직 당신의 마음이 열렸을 때만 예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공감과 휘말림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공감은 나는 당신과 함께 느낍니다라고 말합니다. 휘말림은 나는 당신 안에서 길을 잃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치유를 가져오고 다른 하나는 소진을 가져옵니다. 당신의 것이 아닌 것들로부터 당신의 아우라를 정화하기 시작하면 변화를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감은 왜곡 없이 울리는 종처럼 더 날카롭고 명확해집니다. 사람들은 이 명료함을 느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에 끌릴 것이고 다른 이들은 불안해할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그들이 아직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엠페스의 역할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남아있는 것, 진짜인 것을 비추는 거울로 서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엠페스 아우라의 힘은 세상을 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실과 일치된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 일치로부터 당신을 소진시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에너지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욕망, 자신의 꿈을 기억해냅니다. 고독이 없다면 엠페스는 자신의 이야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더 많이 살아가며 유령이 될 위험에 처합니다. 하지만 이 힘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엠페스가 자신을 단단히 뿌리내리는 법을 배우면 그들의 아우라는 단지 반사하는 것을 넘어 창조적이 됩니다. 그들은 말 한마디 없이도 방 안의 명료함, 평온함, 그리고 힘을 투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화입니다. 당신이 자신과 조화를 이룰 때 당신의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주변의 혼돈의 질서를 가져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존재 안에서 더 차분해짐을 느낍니다. 당신이 그들을 고쳐주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그들 자신의 내면의 진실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엠페스 아우라에 숨겨진 연금술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존재하는 것만으로 치유를 촉진합니다. 진정한 연민은 경계선이 있을 때 완성됩니다. 경계 없는 연민은 미덕으로 위장한 자기희생일 뿐입니다. 당신의 특별한 아우라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정직해질 때마다 더욱 강해집니다.
당신 자신의 필요를 인정할 때 당신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의 원천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과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에 빛을 더해주시는 것은 어둠 속을 걷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 하나를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그리고 그로 인해 당신의 삶에 평화와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이 만약 다른 사람의 감정을 흡수하며 길을 잃고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 같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언제든 내면의 성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감정은 진정으로 나의 것인가? 이 간단하지만 심오한 질문을 던질 때 당신은 종종 당신이 짊어진 무게가 당신의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엠패스의 숨겨진 힘은 모든 것을 느끼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느끼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데 있습니다. 고통을 이해로, 혼돈을 명료함으로, 그리고 외로움을 연결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하지만 자기인식을 향해 내딛는 모든 걸음은 당신의 아우라를 강화시켜 연약한 실에서 빛나는 존재감의 장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주변의 모든 그림자를 흡수하는 스펀지로 계속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민감성을 창조와 치유, 그리고 진실의 도구로 사용하여 당신 자신의 빛 속으로 솟아오를 것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특별한 아우라 속으로 온전히 들어설 때 당신은 단지 당신 자신을 위한 힘이 아니라 인류의 집단 영혼을 위한 힘이 됩니다. 당신은 세상에 느끼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강함이며 마음이 짐이 아니라 나침반이며 진정성의 조용한 빛 속에서 우리가 가장 진실한 형태의 힘을 찾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의 감정이 마치 내 것인 양 느껴져 본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기쁨이나 슬픔이 말 한마디 없이도 파도처럼 밀려와 온몸으로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 엠패스의 아우라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엠패스가 뿜어내는 기운, 즉 아우라에는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특별함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심리학적 정의나 표면적인 분석으로 포착할 수 없는 깊이를 지니고 있죠. 제가 아우라라고 말할 때 신비주의자들이 묘사하는 형형색색의 형이상학적 윤곽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비유가 전혀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제가 말하는 아우라란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정신적 공명의 장, 즉 에너지 필드를 의미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아우라는 처리되지 않은 기억의 파편들, 채워지지 않은 욕망의 불안한 메아리,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쓰는 수많은 가면들로 인해 소란스럽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엠패스의 아우라는 다릅니다. 그것은 마치 투명한 그릇과 같고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무의식이라는 숨겨진 내면 세계까지 비추는 열린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 투명함은 축복인 동시에 저주이기도 합니다. 맑고 수용적인 것은 그만큼 외부의 힘에 의해 쉽게 상처받고 얼룩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깊이 공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단순히 기질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그런 아우라가 종종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 속에서 단련되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많은 엠패스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과 타인 사이의 경계가 옅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삶의 시련, 특히 유년기의 어두운 경험들이 이러한 경계를 더욱 허물어뜨리곤 합니다. 변덕스러운 부모의 기분에 끊임없이 자신을 맞춰야 했던 아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말이 나오기 전에 분위기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아이를 말입니다. 그 아이는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읽고 폭풍이 닥치기 전에 숨겨진 위험을 감지하는 것에서 안전을 찾는 법을